이렇게 약속대로 공사를 제 시간에 완료해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는 한국이 70km에 달하는 도로를 제 시간에 완공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공사도 아닌데 왜 그들이 감동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모잠비크의 현재 상황은 도저히 제 시간에 공사를 마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잠비크는 오랜 기간 중국과 함께 일을 해왔는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으며 오히려 모잠비크는 중국 때문에 큰 마음고생을 하다가 한국이 선진화된 기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자 큰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아프리카에 대대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 건설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그들은 한사코 중국을 거절하며 한국 회사를 찾아 이번 도로 공사를 맡겼는데 그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우선 한국은 말라리아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공사기간 내에 도로 건설을 완수했다고 전합니다. 지난달 31일 주 모잠비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모잠비크 북부 남풀라 나메틸 도로 약 70km 구간을 한국 수출입은행의 저리 유상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포스코 건설이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건설해 지난 8월 28일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교통요지 나메틸시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공사비만 446억 원인 국책사업 인정을 감안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필리프 자신투 유지 모잠비크 대통령과 여성준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도로 개통식에 등장한 것은 매우 열악한 인프라의 모잠비크에 꼭 필요한 도로였기 때문이죠. 현재에 따르면 여객과 물류 운송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수준으로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공사기간 30개월을 어떻게 칼같이 지켰냐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 모잠비크 여성준 대사는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물류가 많은 도로임에도 당초 비포장 도로이던 곳으로 비가 오면 유실되기 일쑤였다고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은 여러 외적 요인으로 통상 공기 내 준공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고 모잠비크도 하세월이지만 이번 남풀라 나메틸 도로 공사는 지연 없이 약속대로 30개월 만에 선진 포장 기법으로 준공돼 우리 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공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공사기간조차 잡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다가 국가적 변수도 많다 보니 한국과 같이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제 시간 안에 끝내는 경우는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산업계의 주특기라고 여겨지는 납기 준수가 아프리카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납기를 잘 맞춘다는 것은 시즌별로 유행이 빨라서 반드시 제 시간에 물류를 전달해야 하는 의류를 비롯해 엄청나게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유조선이나 초대형 LNG 추진선 등에도 한국은 유명세를 떨칩니다. 한국에 맡기면 빨리 주는 일은 있어도 늦는 일은 없다며 전생에서 극찬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을 쪼아서 가능한 것이다, 수많은 인력들을 갈아 넣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한국 회사들의 냉정함을 다소 거론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인들의 근본적인 근면함이 없다면 애초에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중국과 같은 경우 공사기간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회의를 하더라도 진지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사회주의에 익숙해 돈을 받더라도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인들은 마감을 목숨과 같이 지킨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모잠비크는 중국의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의 인프라 사업이 수없이 지연된 것이 많고 그들의 약속은 지켜진 게 없다고 하던 와중에 똑같은 아시아의 한국은 일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 포스코 건설 현장 소장과 과장 등 2명은 도로 건설 과정에서 각각 2번씩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그간의 고생담을 전했습니다. 말라리아의 위험, 코로나를 다 이겨내면서까지 공기를 온전히 지킨 것입니다. 포스코 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아프리카의 첫 진출해 2017년 12월에 첫 삽을 뜬 곳이므로 더욱더 해당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지난해 봄 사이클론이 모잠비크를 강타했을 때 15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도 마스크 25만 개와 검진키트 2만 5천 회분을 제공했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모잠비크가 한국의 행보를 보며 더욱더 놀랄만한 것은 그간 중국이 보여준 정반대의 행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모잠비크와 상생으로 간 반면에 중국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나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은 모잠비크의 광산 대부분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모잠비크의 자연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모잠비크의 실업률은 20%에 달하기에 광산 개발을 통해 모잠비크의 실업도 해결하기 원했지만 중국은 중국인들을 대거 실어와서 광산에서 일을 시켰고 자원은 온전히 중국으로 빼갔습니다. 그들은 학교나 인프라를 일부 지어준다고 약속했지만 2016년에 중국의 1대1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중국에서 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약속한 각종 인프라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며 함흥차사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모잠비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개발을 시작했지만 넓은 농토의 트랙터에서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고 생산된 옥수수는 모두 중국으로 수출되어 모잠비크의 이득이 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국가가 와서 모잠비크를 들쑤시며 안 그래도 가난한 국가를 더 파탄에 이르게 하는 와중에 또 다른 아시아 국가가 그간 꼭 필요했던 도로의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켜 완공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대통령은 불이 나게 달려와 감격해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은 모잠비크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도로라면서 향후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잠비크가 한국을 좋게 여기면 선순환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모잠비크 정부와 연계된 굵직한 LNG 프로젝트가 오래 남아있기 때문이죠. 모잠비크는 내전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으며 오랜 기간 아프리카의 빈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각종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 부국이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모잠비크에 있는 광구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LNG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MF는 모잠비크가 LNG 광구를 2020년에 개발하고 생산하기 시작하면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2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타르, 호주에 이어 세계 3위 LNG 수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스공사는 모잠비크에 관련 광구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1월에 모잠비크 정부 관계자들 및 대통령까지 만나서 최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을 비롯해 관련 이해국들의 자금 조달 문제, 또한 코로나 및 경제 침체로 인한 가스 유가 하락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중단되었고 내년 이후로 프로젝트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에 한국이 쌓았던 좋은 이미지는 빈국 모잠비크가 자원 빈국인 한국에 은혜를 갚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애초부터 모잠비크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였습니다. 2013년에 모잠비크 대통령이 한국가스공사에 방문해서 관련 기술을 시찰하고 앞으로 개발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잠비크 광구에서 나오는 LNG들은 대부분 한국 LNG 운반선으로 이동될 전망입니다. 카타르 역시 한국에 대거 LNG선을 발주했는데 이는 카타르 광구에서 나온 LNG 운반을 위함이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연내에 러시아에서 20척, 모잠비크에서 16척의 LNG선 발주를 할 걸로 보이며 카타르 잭팟에 이어서 한국 도크가 쉴 새 없이 가동되며 조선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10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체크입니다. 최근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 캔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면서 반한 감정을 넘어 혐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등 점차 사태가 더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외신들에 따르면 필리핀 틱톡 인플루언서인 벨라 포치는 최근 틱톡에 공유한 댄스 영상에서 팔에 한 문신을 짧게 내보였는데 이것이 논란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 문신은 붉은 심장에서 16개의 광선이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우결기를 연상시킨다는 한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6일 벨라 포치는 우결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했다며 한국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우결기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우결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했던 전범기로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우결기 사용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얼마 전 제주의 한 초등학교 곳곳에서 우결기를 바탕으로 도안된 표표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일제의 식민지 경험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결기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입니다. 벨라 포치는 문신을 지우거나 덮겠다고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포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나라 작은 민족 멍청하다 못생겼다 등 모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비하 발언을 댓글로 달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필리핀 네티즌은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반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벨라 포치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당신들은 날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웃는 것은 참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지 네티즌들은 한국, 사과하라, 한국, 취소하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팬들이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하루 만에 약 35만 개가 게시됐습니다. 그간 현지에서는 사회적 격리기간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고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기도 엄청났는데요. 필리핀의 한 누리꾼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2018년 유엔 연설을 거론하며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는 그들의 말은 자신의 더러운 사상을 숨기기 위한 궤변이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네티즌들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성 댓글에 필리핀에서의 혐한 감정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로부터 시작된 우길기 문신 논란이 개인을 넘어 국민들 간 정서까지 악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선진 인터넷 문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과거 필리핀은 아시아 중에 북의 상징으로 한국의 경제적인 원조도 적지 않게 해줬습니다. 한때는 서울의 장충체육관 이 필리핀의 원조로 지어졌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한국과 필리핀은 엄청난 경제적 수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구 중에 30%는 빈층으로 월소득 $250 이하입니다. 거의 최빈국 수준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리핀에서는 충분히 사과도 했는데 한국이 너무 심한 댓글을 단다며 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 도움이 안쓰러운 상황도 나오는데요. 다른데 글은 몰라도 한국이 그냥 못 넘어가는 바른 필리핀은 6월 25일에 7,500여 명이 참전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중에 전사자도 수백 명 겪고 필리핀은 한국의 피를 흘린 동맹국임을 알아야 한다는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코로나 시국에 타국에 마스크를 보내며 제1순위로 오대한 것이 바로 6월 25일 참전공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당연히 필리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필리핀 보훈처 강당에서 일동 만주 필리핀 대사가 6.25 전쟁 필리핀 참전 용사들에게 지원할 마스크를 5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4월에는 $50만 상당의 지원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가 심각해지자 7월에는 정부에서 K9 부사 마스크 $50만 상당을 추가 지원하고 진단키트 $15만 등 추가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과거의 필리핀의 진빚을 충분히 갚는 모양새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은 일부 교미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국민들이 서로 대대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간 쌓아온 다양한 협력들이 손상되고 현재 사는 교민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등 지극히 일부의 몰지극한 댓글 행태로 인해서 일파만파 사태가 복잡해져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한국 교민들은 필리핀 치안이 좋지 않아서 신변의 위협을 종종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안 그래도 힘든데 온라인상에서 양국의 날선 대결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에서는 과연 필리핀인 플러스의 달리나 프리 모두 한국에서 나왔나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한국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벨라가 충분히 진심을 담아 사고를 한 것이 보이는데 댓글이 도를 넘어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자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곳입니다. 한 네티즌은 분명 사회 부적응자 같은 누군가가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심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국에서 꼭 체크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상에서 한국인을 사칭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일은 한국인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런 해외